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찬이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클리닉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이제 AWS를 사랑하시는 많은 그 개발자 여러분들하고 아, 클라우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클라우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AWS 행사가 있거나, 뭐, 썸밋이나, 데브데이나 이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 커뮤니티 데이, 이런 행사 또는 미트업, AWS 사용자 모임이 하는 미트업에서, 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Q&A를 나누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클라우드 클리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의사 가운을 입은 제가 낯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명색이 그래도 제가 박사과정을 의료정보학을 전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박사 졸업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 그 의과대학에서 제가 수업도 많이 듣고 그랬기 때문에 네. 어,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게 발생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하시고 있고 또 두문불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활력소가 되고자 클라우드 클리닉을 온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클라우드 클리닉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요 방송은 이제 실시간으로도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진행을 하고 음, 진행된 내용들은 유튜브나 팟캐스트로도 보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요 질문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그 실시간 방송에 못 들어오시더라도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 질문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크 버튼을 막 눌러주면 그게 상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위에 올라간 질문들 3개를 선정해서 제가 AWS 크레딧 코드, 무료 크레딧 코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녹음되는 시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AWS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못 따라갈 만큼 새로운 피처 많이 나오고, 새로운 기능, 콘솔도 업데이트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최신 정보는 역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혹시나 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시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홈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그 질문들을 보고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행하는 순서는 뭐 크게 이렇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WS에서 새로운 서비스 많이 런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을 만한 새로운 서비스도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좀 AWS 관련해서 또는 클라우드 관련해서 뭐 요런 저런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올려주실 걸 예상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질문도 몇 개 만들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듣는 동안에 질문 있으시면 요 Q&A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 꼭 그 질문방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도 그죠? sli.do 그다음에 클라우드 클리닉, 네, 샵 클라우드 클리닉 여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sri.do 샵 클라우드 클리닉. 네, 쉬워요. 네,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따로 뭐 그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 사태
피해를 당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회사에서 근무 안 하고 되게 집에 계시거나 카페에 계시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회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국에는 IT 회사가 네. 코로나 사태에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와 안 하는 회사 이 두 개로 나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 어느 회사 다니십니까? 네. 자, 저는 집에 있습니다. 네. 집에서 재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택을 근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아기들이 집에서 뛰어다니면서 아빠 놀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삼시세끼를 다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직면에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가 잘 진행이 갖춰져 있는 회사라면 좋을 텐데 원래 이제 딱 이렇게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것이 딱 최적화된 회사들은 또 재택근무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보면은 이런 협업 도구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하랑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 AWS 고객 중에 이 잔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로 이제 협업 메신저와 워크 플로우 또는 이제 워크오피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이런 이제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해요. 뭐 스마트 스터디부터 해서 뭐 토스랩 뭐 지금 이제 잔디 만드는 회사죠.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고 또 일정 관리나 뭐 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도구들 뭐 그리고 또 뭐 화상회의나 커뮤니케이션 도구들 뭐 차임을 비롯해서 뭐 잔디에서도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최근에는 이제 노션이나 뭐 이런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슬랙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협업이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AWS 오기 전에는 이제 지금 카카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제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오피스에 있어도 이제 원격으로 뭐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나름 쓸데없는 글로벌 이제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AWS 오고 나서는 이제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져서 경험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팀에서는 제가 혼자 여기 한국에 있고 나머지 분들 다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고 이메일로 하고 그리고 차임으로 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 출퇴근제나 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국내에 많아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깃허브에 보면은 이제 원격의 자율 출퇴근 또는 원격 근무가 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목록을 리스트를 해놓은 깃허브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 다 있습니다. 여기 어떤 자율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와 또는 이제 원격 근무가 가능한 회사들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제 원격 근무가 가능은 한데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일주일에 뭐 두 번, 뭐 조직장 승인하에 뭐 월 1회 뭐 이런 식으로 라인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원격 근무를 하고 또 어떤 회사들은 이제 완전히 원격 근무가 다 가능한 그런 회사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이제 원래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네. 또 뭐 팀장 재량에 따라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가 또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 좀 대기업들도 이런 근무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AWS도 저희가 원격 근무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제도와 그리고 원격 근무, 유연 근무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AWS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 미팅이 많잖아요. 솔루션 아키텍트나 어카운트 매니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미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피스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보다 이제 고객사에서 거의 근무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뭐 고객사에서 직접 근무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미팅을 여러 번 다니고 그러면 뭐 사실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네, 저는 이제 재택근무로 한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뭐 시리즈로 글을 좀 많이 올리는데 개발자들의
업무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개발자 직군들도 업무 생산성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에 대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발자들이 그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 다른 일반 직군에 계신 분들하고 일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방식들을 조금 그 행동의 양식들을 잘 본따서 그 업무에 적용을 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극대화된다. 뭐 이런 논리로 디벨로퍼스 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데이비드 올레비치라는 그 투자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투자하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 아까 뭐 잔디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회사들한테 적용을 하면 어떤 회사가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 대규모로 협동 작업을 할 손쉽게 만드는 그런 도구냐, 아니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도구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처럼 아주 무제한의 스토리지랑 컴퓨팅 파워를 잘 활용해가지고 확장성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그런 도구냐. 또는 이제 계속 뭔가 작업들을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개발자들 잘하는 게 있죠. 자동화. 그 자동화들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도구냐. 그런 도구들을 4가지가 그 개발자들이 주로 일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어떤 도구는 1번하고 3번, 어떤 도구는 2번하고 4번, 어떤 도구는 4번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 투자할 그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개발자분들도 좀 이해할 수 쉽게 뭐 협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스 컨트롤이 로 동작하는, 그래서 뭐 우리가 문서 같은 거 업데이트할 때도 이제 버저닝을 하고 이런 또 이제 또 공동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키나 아니면 마크다운 같은 걸 사용해서 빨리 작업을 하고 최근에 노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PC 작업 같은 거 할 때도 옛날에 우리가 뭐 도스에서 막 쇼컷 이렇게 키보드 쇼컷 작업하고 커맨드 모드 잘 썼듯이 바로바로 컴퓨터한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들, 그런 도구들 잘 쓰면 일반 직원들도 보면은 뭐 엑셀 잘 쓰시는 분 날아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처럼 그런 도구들, 슬래시 커맨드나 아니면은 뭐 맥 쓰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알프레드라는 걸 쓰고 있는데 알프레드 또는 뭐 윈도우 같으면 왁스 이런 앱들 사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기존에 굉장히 뭐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지 용량을 많으면 일반적인 그냥 스타트업들 회사도 이렇게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자피어라든지 아니면 노션이라든지 스트라이프라든지 깃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업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는데 다 이제 AWS 쓰고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슬랙 같은 거 쓰면 그 슬랙의 웹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화를 하잖아요. 어떤 기능에 대해서 트리거링을 해가지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액션 동작을 수행하는 뭐 이제 일종의 이벤트 트리거를 해서 이벤트 컴퓨팅인 거죠. 이벤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 그 자동화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이제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엑셀 작업이 있는데 그 엑셀 작업들을 뭔가 필터링 해가지고 딴 사람들 보내는 작업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해주는 그런 작업해주는 소프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그 자피어라고 하는 소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외부의 사스 소프트웨어에서 오는 이벤트들을 뭔가 동작으로 만드는 거죠. 메일이 왔으면 지메일에서 메일이 왔으면 그거를 첨부 파일을 드롭박스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일반 그냥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마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요즘 사태가 또 코로나 때문에 건강도 염려가 되고 또 그래서 업무를 또 재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조금 저의 뭐 최근 생각과 또 이걸 클라우드로 좀 잘 활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저희가 서울리전에서 그 서비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AWS 서울 리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2016년도에 리전이 처음 생기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고객들이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렇게 런칭이 되고 또 빠르게 또 런칭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리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현재 그 서울 리전에 이제 런칭되고 있는 그 신규 서비스들은 AWS 블로그에 그 서울 리전 소식이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 가지고 제가 따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제가 받는 질문들이 요 서비스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울 리전에. 그래서 근데 뭐 그걸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하지만 저희도 서비스를 하는 회사잖아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똑같이 고객의 뭐 요구사항과 또 개발 출시의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서비스를 언제 하겠다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할 수가 없고 조금씩 뭐 연기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서비스를 빨리 출시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서비스를 좀 출시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말을 할 게 아니라 뭐 물론 저한테 말해도 됩니다. 뭐 어카운트 매니저나 솔루션스 아키텍트한테 정확하게 요구 사항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 요구 사항이 어떤 거냐면 뭐 우리는 이런 걸 쓰려고 하는데 없어서 못 쓰고 있다. 근데 이걸 쓰면 뭐 사용자가 얼마만큼 늘 것 같다라든지 이런 어떤 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그걸 저희가 이렇게 축적을 해서 그게 많이 쌓이면 그 스케줄이 계속 앞당겨집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클라우드9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출시됐죠.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클라우드9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그 기업 고객들이 사용을 하지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주로 트레이닝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개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되게 그 하나의 그 인스턴스 클라우드 ID니까 클라우드로 이제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띄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팀 입장에서는 리전을 이렇게 확장하기가 좀 곤란한 거죠. 고객들이 요청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 쯤이 됐나 봐요. 제가 유저 그룹에 요청을 해서 개발자들이 좀 그 요청을 좀 런칭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좀 출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15개인가 받아가지고 그 본사에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다고. 네. 클라우드9 빨리 런칭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잘 하셔가지고, 네. 작년 연말쯤에 클라우드9이 서울 리전에 런칭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AWS 사용자 모임에서 핸즈온 미트업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제 개발 세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클라우드9을 사용하면 그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똑같이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마 회사에서 교육 같은 거 한다고 치면 뭐 깔고 하는데 시간 다 보내다가 실습 다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9을 사용하면 한 방에 이제 뭐 또 네트워크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뭐 다운로드 받아야 되면 네트워크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 리전에 있어서 싱가포르 리전에 있는 걸 사용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서울 리전에 뭔가 또 뭐 이 리소스를 만들면 또 싱가포르 리전이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같은 리전이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클라우드9으로 서울 리전에서 실습을 좀 유저 그룹 실습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뿐만 아니고 다른 고객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들이나 핸즈온 실습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클라우드 ID를 사용할 때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각설하고요. 여기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가 많네요. 최근에 이제 서울 리전에 들어와 있는 서비스 중에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 하나가 아주 최근이죠. 그 아마존 EC2 가상 서버에 네, 연결 가능한 그 EBS 볼륨이 있죠. 흔히 말하면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드디스크가 원래는 한 인스턴스에 하나만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볼륨, EBS 볼륨은 다른 인스턴스에 붙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른 인스턴스에 붙이려면, 그걸 쓰면 안 되고, 이제 네트워크 그 파일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일라스틱 파일 시스템, EFS 같은 걸 써가지고, 뭐 NFS로 붙여가지고 이제 그 파일이나 이런 자원이나 로고 쉐어 같은 걸 하려면 다른 인스턴스에 있는 걸 같이 쉐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IO1이라고 하는 EBS 볼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다가
붙일 수 있는 EBS 볼륨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게다가 좀 더 획기적이었던 거는 출시되자마자 서울리전에 같이 나왔다는 거. 네. 누군가가 서울리전에서 열심히 부탁을 했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빨리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리전에 혹시 여러분들 인스턴스 뭐 세대 쓰고 있는데 볼륨 하나에 이게 세 개를 같이 연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되게 많은 요구가 많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러려면 또 EFS 쓰려면 EFS가 또 비용이 조금 비싼 면이 없잖아 있죠? 네, 근데 뭐 EFS도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지 타입이 있습니다. 뭐 좀 인프리퀀트 EF 파일 하는 거랑 이렇게 스토리지 타입이 나눠져 있어서 좀 비용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볼륨보다는 좀 비싼데 EBS 볼륨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요 프로비저닝 IOPS, IO1 EBS 볼륨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머신러닝 서비스, 기계학습 서비스를 굉장히 막 밀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제 이 기계학습 서비스가 막 무제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1월 달부터 그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네, 개인 추천 기능 제공해주는 AI 서비스죠.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울리전 출시했고, 그 다음에 또 아마존 포캐스트, 네, 예측할 수 있는 물류 예측이나 뭐 상품 예측, 뭐 매출 예측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포캐스트 서비스 런칭했고, 그 다음에 또 아마존 컴프리엔드라고 해서 이제 NLP 서비스, 그러니까 문서의 구문에 있는 뭐 의미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이전에 1월, 2월에 이제 대거 출시가 됐습니다. 네. 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제가 리캡 때도 말씀을 하지만 AWS 컴퓨터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서비스도 서울이전에 또 바로 출시가 됐어요. 이게 작년 리인벤트 때 처음 출시된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서울이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여러분들 가상 서버 EC2 인스턴스 쓰면 뭐 굉장히 인스턴스 타입이 많잖아요. 네, 인스턴스 타입도 많고 또 안에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인스턴스 타입을 고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처음 이제 AWS 쓰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인스턴스 타입 맞을지 그냥 초기에 그냥 내가 지금 온프라미스에 쓰고 있는 CPU 메모리 그대로 갖고 오면 사실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됩니다.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그러면 초기에 이제 한번 돌려보고 그거를 이렇게 또 최적화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좀 더 하기 쉽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WS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상 서버 또는 워크로드에 대한 사항들을 좀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세이빙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노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돈이 뭐 들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거를 그냥 컴퓨터 옵티마이저에다가 이네이블만 하면 바로 이렇게 권고사항이 나와요. 이렇게 옵션 이렇게 1, 2, 3 이래가지고 뭐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선택하면 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 얘기가 나와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난 저희 리인벤트 때 구매 옵션 중에 세이빙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세이빙 플랜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이제 리저브 인스턴스 예약해서 미리 구매하는 거가 좀 뭐 인스턴스 타입도 골라야 되고 또 그 안에 이제 사이즈도 골라야 되고 그걸 또 이제 복잡하게 이제 해야 구매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좀 간단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 세이빙 플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세이빙 플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콘솔에 가시면 빌링 에 가시면은 이제 있어요. 빌링 대시보드에 가면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코스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은 이제 빌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세이빙 플랜도 있고 여러 가지 구매 옵션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걸로 좀 바꿔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이빙 플랜을 하면 이제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쓰죠. 네, 회사 자원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컴퓨트 세이빙 플랜이 있고 이스트 인스턴스 세이빙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트 세이빙 플랜은 가상 서버, 인스턴스, 그다음에 컨테이너, 그리고 최근에 람다까지, 람다 펑션도 이 컴퓨터 세이빙 플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또는 3년, 이제 뭐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1년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시간당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당 약정을 하면 그 약정 비용에 대비해가지고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들을 뭐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비용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상은 진짜 우리가 더 쓰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시간당 약정 비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뭐 나는 시간당 0.5달러 이상 쓰면 안 돼라고 하고 1년 약정을 하면 이제 430불을 미리 내고 나면은 요 0.05 정도의 어떤 시간당 약정 인스턴스 타입에 굉장히 싼 비용으로 나옵니다. 대략 한 40% 정도 비용이 절약되는데 그 비용을 통해서 인스턴트 타입을 온디맨드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가 뭐 한두 달 안에 뭐 끝나지 않는다면 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약정을 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뭐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되면 뭐 선결제 없이 이렇게 월 비용으로 36불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400불에 대해서 12번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EC2에만 만약에 이 세이빙 플랜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아까 제가 그 리저브 인스턴스 예약 구매를 할 때는 뭐 되게 인스턴스 타입하고 그다음에 사이즈 다 골라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EC2 인스턴스 타입 세이빙 플랜은 이제 리전 고르고요. 리전 고르고 인스턴스 타입 테이밀리만 딱 고르면 이렇게 딱 그 원하는 그걸 선택해서 사이즈 상관없이 선택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람다도 제가 17% 정도 세이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람다 저희 세이빙 플랜 적용한 게 이제 몇 주 전에 런칭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요즘에 이제 비용 관련해서 뭐 AWS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거 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옵션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발자들이 돈까지 고민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세이빙하면 좋은 사장님이라면 월급 올려주겠죠. 네.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서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스타트업은 당연히 비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 클라우드의 장점이 이 트래픽이 늘어나도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효율화하고 자동화하고 한다면 이 아키텍처의 효율성에 따라서 그 비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걸 좀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개발자이면서도 좀 경제적인 감각을 같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문무를 겸비하시는 그런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덧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질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